안녕하세요.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투자 반올림의 이수진입니다. 앞 시간에는 박시현 팀장님과 법정지상권과 소액으로 높은 수익을 얻는 경매 공동투자 얘기를 나누다 말았죠. 마치지 못한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방송 내용은 위에 보이는 카드를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법정지상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이어 유치권에 관한 내용과 공동경매 투자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팀장님, 경매회사에 공동경매로 투자하면 연에 40% 수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연에 40%면 대단한 수익률인데 문제는 이걸 믿을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뭐 투자금이 실제로 경매에 쓰이는 건지, 그리고 팔리면 나한테 정말로 수익금을 주는 건지, 그걸 어떻게 믿죠? 팀장님은 여러 종류의 분양 일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분양대금을 회사 명의 계좌로 받는 곳이 있었나요? 이 대금은 모두 신탁계좌로 받죠. 회사나 개인 명의로 받는 거는 사귈 수 있으니까요. 네. 자,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모두 신탁계좌로 입금이 되고 신탁에서 일정에 맞춰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되죠. 경매 투자회사도 투자금을 회사 계좌로 받지 않습니다. 변호사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이 되고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된 투자금은 경매 낙찰과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이 되는데요. 낙찰을 받으면 투자자는 낙찰받은 물건의 가등기권자로 등록을 합니다. 가등기가 설정이 되면 가등기권자의 동의 없이는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등기면은 안전해요. 제가 이렇게 쉽게 인정하는 이유가 제가 가등기를 당해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사업할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이거 집 팔아갖고 사업경비 쓸까봐 저희 집에 가등기를 설정해놨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가압류는 대출이 나와요. 근데 가등기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억 아파트에 9억이 가압류 걸려 있어요. 네. 그래도 시세 봐갖고 몇백이든 몇천이든 대출이 나오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100억 아파트에 가등기가 50만 원든 100만 원 걸려 있잖아요. 대출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물론 제 아파트가 100억은 아니었습니다. 경매 회사에서 투자자를 가등기권자로 등록하는 이유는 거래의 안정성을 위함도 있지만 세금 문제도 있는데요. 수익금을 받고 가등기 해제를 하면 수익금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세금이 22%이지만 소유권 등기를 하면 취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도 내야 됩니다. 아, 수익금에서 세금도 나가네요. 하긴 몇 푼 안 되는 은행 이자도 이자소득세를 내니까요. 예. 양도세는 1년에 70%니까 수익률 차이가 클 수뿐이 없네요. 일단 법적 장치가 있다는 건 알았으니까 에스크로나 가등기 문제는 뒤에 좀 더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경매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제가 법정지상권보다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사실은 유치권이에요. 네. 이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 없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입증 가능한 물건 자체가 드물기도 하지만은 유치권은 길 가다도 만나니까요. 네, 그렇죠. 윤치권 현수막은 길 가다가도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공사가 중단된 둔촌 주공아파트 현장에도 유치권 현수막 이렇게 크게 붙어 있는 거 보셨죠? 유치권은 민법 제320에서 328조에 나와 있는데요.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물건에 관하여 생기게 된 채권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법정 담보 물건으로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말이 좀 어렵죠? 어렵긴 하네요. 이게 법률 용어라는 게 간단한 말도 어렵게 해요. 네. 그냥 한마디로 돈 못 받은 사람은 돈 받을 때까지 그 건물에서 버티고 있어도 못 쫓아낸다, 그 얘기잖아요. 네, 좀 더 있어 보이는 말로 명도거부권이라고 하죠. 아, 제가 너무 없어 보이는 표현을 했나요? 유치권이라는 게 등기부등본상에서도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청은 법원에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에 도배비 1억을 못 받았어요. 이렇게 그냥 신고해도 법원은 유치권 1억이 신고되었음 하고 그냥 등록해 줍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경매 참여자가 그냥 확인하세요 인 거죠. 예,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공사대금 14억 7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해 목적물에 유치권이 있다는 주장임, 이런 식이고, 아니면 A가 공사대금 15억 5천을 위하여, B가 1억 4천을 위하여, C가 1억 4천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에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함,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낙찰을 받으라는 건지.
이게 낙찰자가 다 확인해서 돈을 주든지 성립안대를 입증하든지 그러지 않으면은 점유가 안 풀린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유치권이라는 게 신고제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신고제다 보니까 성립이 되든 안 되든 너도 나도 유치권을 그냥 걸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공사업자 A가 공사대금 5억을 못 받았으면 그 밑에 있는 전기업자나 미장업자, 배관업자도 못 받은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 사람들은 뭐 A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A한테 돈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이 건물에 유치권 신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법원은 신고서대로 그냥 등록을 해줍니다. 입증은 경매 참여자가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저도 보다 보니까 도배비 10몇만 원 이런 것도 유치권 걸어놓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뭐 어쨌든 걸 수 있는 거는 다 거는 것 같아요. 이게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간에 다 거는 게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허수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래서 유치권의 80에서 90%는 가짜 유치권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80%요? 네. 이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알아보는 걸로 하고요. 자,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